면역 체계를 위협하고 온갖 질병을 부르는 만성염증 탈출 프로젝트 듀크 존슨지음 안전선 옮김 만성질환을 예방치료하는 최고의 혁명은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생활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염증을 듀크 존슨 박사는 UCLA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남부 캘리포니아의 응급의료센터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환자를 치료한 정통 의료인, 세계 최고의 예방의학 전문기관인 뉴트릴라이트의 건강연구소에서 의학 책임자로 일한 것을 포함해 예방의학을 20년 이상 연구, 전 세계를 선회하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전통의학의 강점만을 취하는 방식으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모두를 수용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북미 30여 국가의 고객들에게 임상을 한 유일무이한 의사다. 그의 예방의학은 수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인 뉴트릴라이트를 통해 50여 개국 3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교육되어 왔다. 엑스큐피트라는 회사에서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폭넓은 활동을 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치료 경력과 연구 경력을 모두 합친 통합 예방의학을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저자 자신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그리고 900여 편에 달하는 논문과 학술 문헌 지침들 참고해서 참고를 했다는 거네요. 만성염증 2008년에 카피라이트 됐네 벌써. 10년도 더 전에 이렇게 쓴 건데 책이 최근에 나온 것 같이 깨끗하네요. 건강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체적의 건강관리 혁명은 필수적이다. 인생 최대의 경험, 인생 최고의 결정. 어느 날 심장마비에 걸린 38세의 남자가 실려 들어왔다. 교정에 들어서 약 45분간 처치했지만 그의 심장 거의 반응이 없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다. 나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대기실 문을 쳐다보면서 응급실에서 대기실로 향하는 문은 때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문이 되곤 한다. 이 세상에서 응급실을 문 열자 부인과 다른 내 얼굴 표정을 먼저 살폈다. 그러고는 고운 남편과 아빠의 살아있는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사실을 알아차렸다. 두 사람은 끔찍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들 마냥 서로 꼭 껴안았다. 그들을 보는 내 마음 역시 찢어지듯이 아팠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들 어깨 위에 손을 얹고 그들과 함께 온 것밖에는. 그 남자의 죽음보다 나를 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가 심장병의 위험 요인은 무엇고 심장 발작을 막으려면 평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았어도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을 터였다. 운명적이다는 건데요. 체적 건강의 정의. 체적 건강이라면 사람들은 날씬한 여배우나 패션 모델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건강관리 목적은 질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인데 저 피트니스는 사람들을 그 반대 방향으로 일으킨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살이 찌면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서 극단적인 감량을 한다. 비정마른 몸매를 유지하려고 사력을 다하는 여배우나 패션 모델들은 말 그대로 비정말로 죽어간다. 스테로이드, 살 빼는 약, 식욕 억제제, 각성제, 영양실조, 거식증, 과식증 그 밖에 합법적이지만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조기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건강에 해로운 방법들로 몸을 만든다. 외모에 치중하는 것은 체력과 에너지를 약화시킴으로써 만성질환에 걸리기 쉬운 몸을 만들고 결국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건강이 무엇인지 잘 모를 뿐더러 단편적인 접근 방식으로 만성질환의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올바른 관점으로 건강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나는 체적 건강을 유전적인 요인, 개인 병력, 주어진 환경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건강이라고 정의한다. 체적의 건강을 성취하는 것은 혁명이라 불릴 만큼 광범위한 생활 방식의 변화와 연관이 있으며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사기성이 짙은 단계 해결책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최적의 건강을 성취하는 생활의 혁명, 최적의 건강관리 혁명에 동참한다면 가장 먼저 살이 빠지면서 외모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책 전체에서 최적 건강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채워나갈 것이다. 최적의 건강, 염증, 만성질환, 새로움과 뉴트리제네틱스, 최적 건강을 떠받치는 기본 원칙, 스트레스, 세상에서 최선의 삶 살기, 건강기능식품과 염증의 관계, 쫄리면 죽는다, 심장질환과 맞서 이기는 전략, 암 공격 막아내고 잡는 수, 비만 건강하면 살이 빠진다, 치명적인 전세계 유행병, 인슐린, 저항성, 최적 건강에 이르는 25가지 실천 수칙. 최적 건강을 위한 노력은 아직 늦지를 않았다. 당신을 위한 최고의 혁명은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늙었다는 생각할 필요 없다.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생활적 최적의 건강관리 혁명에 동참한다면 말이다. 혁명. 그러니까 하루에 단 60초만 투자하면은 식스팩 복권을 만들 수 있다. 프레스테와 알루미늄 소재로 만든 저렴한 운동복 그 말이에요. 피트니스 혁명. 그러나 진짜 혁명은 속임수나 즉기적이나 단기간 유행하는 기법이 아니다. 진짜 혁명은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혁명이라고? 또 유행하냐? 혁명? 전세계 문제를 해결할 전세계적인 혁명. 개인의 규칙이 바뀌었다. 200년, 100년 전, 심지어 50년 전의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킨 요인은 오늘날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문명 발전의 역설, 수천 년간 이어진 동서양 의학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날은 놀라운 과학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만성질환에 걸려 죽는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이 전 세계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으며 기하로 굶주리는 사람보다도 비만인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제2형 당뇨병 10년 동안에 4배로 늘어났다. 현대 질병 산업화로 인해서 크게 3가지로 시스템의 자동화에서 집에서 이동하는 과정이 이렇게 너무나 적어졌고, 자연 방법으로 얻는 것 대신에 산업화로 가공 과정 거친 식품 많이 먹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소리에 가면은 그들은 쇠고기를 먹어서 뿐만 아니라 통콩을 알았다고 한다. 통콩은 관절의 요산의 결정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관절염증이다. 요산은 비우리를 대사하고 남은 부산물인데, 비피터 혹은 그와 비슷한 증상을 앓는 이들은 퓨린 중에서 대부분을 고기에서 섭취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콩을 부자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의학, 공중보건 등등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은 20세기 들어서 간염병과 영양실조가 주요 사망 원인에서 이제 제외되고 그 자리에 심장병과 암이 차지하게 되어졌다. 산업으로 인해서 암, 심혈관절염이 확 치솟았다가 이제 조금 줄어드나요? 추세가.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에서 3분의 1이 차지하는 심혈관 질환, 22%는 암으로 사망한다. 일본이라는 만성 질병은 암이 더 높고 결핵, 뇌혈관 질환 이렇게 그렇네요. 뇌혈관 질환이 더 떨어지고 암이 급속으로 올라가는 게 일본인데요.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사기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이 확산되다 보니 그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온갖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고지방식 다이어트는 지금은 그 여세를 끊었지만 잠시 인기를 끌던 한 다이어트 방법은 고지방식으로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조정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식사 요법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미 국립암 연구소에 의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고지방 다이어트는 훌륭한 천연 항산화제, 식물성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얻을 수 있는 탄수화물을 인류의 재앙으로 여기는 반면에 발암물질이 되는 고도의 산화된 지방 섭취를 저장했다. 이 식사요법은 심하게 말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니 담배를 피우라고 권유하는 것 같다. 물론 탄수화물을 함유한 음식 중에는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탄수화물은 나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인간은 탄수화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탄수화물은 엔진 연료다. 단편적인 과학 지식을 기초로 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으며 심지어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큰 그림그리 대부분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생활방식을 총체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편적으로 늘리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동양의학 의료인들은 일반적으로 삶의 모든 측면의 균형을 이어야 한다는 어려운 생각을 하고 있으나 종종 서양과학이 이뤄낸 진보와 통합하지 못하고 만성질환과 관련된 전 세계적인 문제는 하룻밤에 생기는 것이 아니며 예방한 치료 이상의 가치가 있다. 대부분의 건강관리법은 중요한 문제점은 진짜 예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속한 연구소에는 심장질환의 15가지 위험 요인과 암의 16가지 위험 요인을 고객들에게 가르친다. 이 책을 활용하는 법은 대부분의 옛 건강관리법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당뇨병과 비만을 비롯해 모든 만성질환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원인을 알지 못했다. 모든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을 줄이는 아주 일관된 주제를 다루기 시작한 의학 논문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있다. 과학 전문 지식이 있는 독자들은 내 주장이 뒷받침해서 880여 개에 이르는 참고문헌을 살펴보자. 1부에서 모든 만성질환을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는 뭘까? 정체를 드러낸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은 몇 년 전에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지난 17년 동안에 수집한 예방의학에 대해서 연구 결과 뒤죽박죽 꼬여있던 수천 개의 과학적인 것이 잘 정돈되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전문가들의 모순된 의견 밑에서는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을 강원들에서는 공통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놀랍게도 생활 방식이었다. 생활 방식. 2004년에 심장병의 15가지 위험 요인, 암과 16가지 위험 요인을 검토했다. 연구소에서는 C반응성 담배과 관련된 과학문헌들이 매우 흥미로운 경향에 주목하고 있었다. C반응성 담배는 몸속 어디선가 염증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혈액 표지자이다. 특히 CRP가 높으면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런데 당뇨병과 흡연을 비롯한 심장질환의 여러 위험 요인들과 CRP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목하게 된 것이다. 나는 심장질환의 15가지 위험 요인과 암의 16가지 위험 요인 등 총 30가지 위험 요인에서 CRP가 높여지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데이터가 있는지를 찾아봤다. 놀랍게도 높은 CRP 수치는 심장질환과 암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만성질환의 모든 위험 요인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많은 과학자들 역시 CRP와 다른 염증 지표를 몇몇 위험 요소와 질병들과 연관시켰고 우리 연구소에서 거의 모든 종류 만성질환과 찾아냈을 뿐이다. 앞서 봤듯이 만성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만성염증이 괴물인 이유는 뭘까? 왜? 그래서 당신이 염증이 뭔지를 염증은 베이거나 끓기거나 되었을 때, 상처가 감염되었을 때 그 주위에 열이 나고 붉어지고 부으르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몸이 상처를 치료하고 감염과 싸우려고 시도하는 반응이다.
그렇지만 염증이 너무 오래되면은 그 부분의 조직은 제 기능을 잃게 된다. 질병과 염증의 깊은 관계는 염증이 오래되면 심장, 당뇨, 암, 비만을 일으키기도 한다. CRP 수치 또한 높다는 점에서 만성염증과 연관성이 있다. 유전, 당뇨, 흡연, 고혈압, 운동부족, 우울증, 갑상선 저하, 비만, 스트레스, 고지혈, 호모스테인, 영적 건강이 길어, 과일, 채소 부족, 오메가3 부족, CRP 수치. 그러면 암과는 어떻게 할까? 유전, 흡연, 운동,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 암과의 관계는 CRP와 암의 요인을 살펴보면 심장질환과 같은 유형이 계속되는지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유전적인 요인과 역시 흡연,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고지방식, 채소와 과일 부족, 과도한 음주, 과도한 염분 섭취, 오염, 국권에 걸린 음식, 과도한 햇빛, 특성 감염, 비타민 D 결핍, 높은 CRP, 이슬 저항성과 이형 당뇨병. 역시 16가지 암 위험 요인과 CRP 수치의 상관관계도 100%였다. 인체에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한 심장질환, 암 위험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 전부가 아니다. 좀 더 깊이 조사해 본 결과 높은 CRP 수치는 노인, 황반변성, 알츠하이머, 크론병, 파킨슨, 저연식 골관절, 뇌졸중, 만성질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게다가 염증은 소화장애와 또 암발병을 하는 이렇게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자, 여전히 수많은 과학자들은 염증이 이들 질병과 위험 요인의 결과인지 아니면 원인인지를 궁금해야 한다. 왜 염증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몇몇 경우에도 결과도 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자, 살빼기는 체중 감량, 현대사회의 비만을 다른 질병과 분리된 문제로 다룬다면 체중 감량은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영역이 되며 특히 운동과 채소 섭취량을 늘려야 하는데 달리 반짝 오메가3 지방산과 천연 항염증 기름의 섭취를 배제하고 또 가공식품 섭취를 허용하고 옥수수 기름과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든 식품으로 요리를 하거나 오메가6 지방산이 포함되는 음식을 먹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죠. 염증과 만성질환은 그리고 면역 염증은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위험 요소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만성염증의 원천은 뭘까? 우리의 면역체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뭘까? 염증이 그 모든 만성위험 면역체계에 대한 기초 이론은 면역체계는 건강과 행복을 공격하는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이물질로 몸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많은 다른 물질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한다. 면역체계는 두 종류가 있다. 선천성과 후천성. 선천성 면역계는 경찰과 비슷하다. 무단 횡단에서 흉악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온종일 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범법자를 쫓는다. 후천성 면역체계는 예비군에 더 가깝다. 후천성 면역은 적응성 면역 반응이라고도 부른다. 그것은 림프라는 세포가 특정 질병에 특화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후천성 면역은 기억이 된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역, 벌거리, 수도와 같은 질병에 한번 걸리면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 후천성 면역체계가 그런 질병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낸 뒤에 다음에 그런 질병이 다시 공격해오면 그 질병을 인식하고 신체 내에서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박멸하기 때문이다. 후천성 면역은 항상 대기적인 경찰보다도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시간이 나서 더 걸린다는 점에서 예비군과 비슷하다. 선천성 면역이나 후천성 면역 모두 백혈구를 이용해서 싸움에 나선다. 후천성 면역체계와 염증. 후천성 면역체계는 염증과 그다지 관련이 없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백혈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후천성 면역체계는 T세포, B세포, NK세포라는 세 종류의 백혈구를 이용한다. 선천적 면역체계와 염증. 자, 면역체계는 림프관, 골수, 세포, 예수, B세포, 중국, 등등등등 수지장세포에서 항산화제 열풍은 호중과 대식세포는 무엇이든지 집어삼켜서 파괴한다. 이를 식균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호중과 대식세포는 활성산소나 가산화물 같은 강력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그런 화학물질이 산화제이다. 당신은 항산화제가 얼마나 좋은지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적당히 섭취했을 때의 얘기다. 몇몇 건강식품 판매점이나 건강기능식품 생산자 그리고 그릇된 건강에서는 항산화제가 많이 든 제품일수록 건강에 더 좋다고 납득시키려고 애쓴다. 그러나 너무 많은 항산화제를 섭취하면 이물질이나 비정상세포를 없애는 신체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익에 눈이 먼 누군가의 충고보다는 믿을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항산화제 섭취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그 어떤 건강기능식품도 절대로 먹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이들도 있다. 나는 이들의 생각을 실정에서 바로잡을 것이다. 염증은 붉어지고 열이 나고 고통스럽게 또 부르고 네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주변 조직들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기능장애.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한다. 염증이 진행 동안에 혈관은 확장되고 점점 투과성이 좋아진다. 플라크. 혈관벽을 통과하는 이러한 백혈구의 움직임은 감염과 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자연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설계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이 과정은 혈관벽의 플라크, 혈소판 침전이 형성되는 반응을 일으킨다. 이 플라크 침전은 죽상동맥 경화 혹은 관성동맥 심장질환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근경색 혹은 심장마비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금까지 면역체계의 작동에 대해서 수박 거절기식으로 설명했다. 면역체계는 앞서 언급하지 않은 여러 종류 화학물질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앞에서 한 설명이 당신의 면역체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조절체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것이 작동하도록 자극하는 물질과 기능이 얼마나 다양한지 등을 알게 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면역체계는 감염과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체온을 올리고 많은 세포들을 동원해서 조치를 취하면서 빠르게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면역체계가 계속해서 가동되는 상황, 침입자도 없는데 예비군이 계속해서 사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손상을 입게 된다. 이것이 면역체계에 대한 만성적이고 과도한 자극이 좋지 않은 이유다. 이 현상은 아마도 다음 내용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CRP, 정상인가 아니면 어린인가? 나는 이 이야기를 앞에서 살짝 들었다. CRP, 즉 C반응성 단백 수치가 높다는 것은 염증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CRP 수치의 상승이 단순히 염증의 결과인지 아니면 원인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답을 말하자면 모두 양쪽 모두 다 우리의 면역체계가 계속해서 과도한 자극을 받으면 만성 염증이 발생하고 신체의 손상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현대적인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의 일상적인 형태가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면역체계를 과도하게 자극한다.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CRP는 많은 이점이 있다. 보식세포의 활동을 포함해서 적을 퇴치하는 면역체계의 많은 기능을 촉발한다. 그러나 설령 CRP 수치가 낮은 수준이라도 끊임없이 비정상적으로 생산되면 건강을 파괴할 수도 있다. 여기에 그 해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다. 혈관 내벽이 이완되는 데 필요한 산화질소의 분출을 감소시킨다. 인터루킨 6의 분출을 자극하고
파괴력을 지닌 백혈구가 혈관벽을 통과하는 것을 촉진한다. 혈액의 응고 속도와 혈관의 손상 속도를 높인다. 미의에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원인인 혈관질환, 즉성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CRP는 염증 표지자일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가 있다. 더욱이 우리는 면역체계가 비정상적이고 만성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어떻게 문제에 기여하는지를 알았다. 염증이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는 더 많은 증거들, 아직도 많은 선도적인 연구자들은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 당뇨병 비만과 또 확산, 암 발생률의 엄청난 증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병의 근본 원인이 만성 염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염증 표지자는 만성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정성세포 조직에 손상을 입힌다. 나쁜 지방을 섭취하고 오염에 노출되는 등의 생활습관, 질병 아닌 요소들도 염증 표지자가 생성되거나 질환을 자극할 수가 있다. 만성 치주염과 같이 심혈관계와 관련이 없는 만성 염증성 질환도 심혈관 질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인터루킨의 과다 발현을 야기하는 일반적인 변이는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3배 이상 증가시킨다. 인터루킨, 염증 반응,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 고지혈증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대개 즉성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다. 다시 말해서 만성질환은 질병에 걸렸음을 알아차리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진행이 된다. 몇몇 연구자들은 비만한 사람의 경우에 내장 비만 세포에서 지방산을 급속하게 분출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들은 면역 체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면 정상 체중인 환자에게서조차 그러한 지방산의 분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처방하는 약인 스타틴은 염증을 감소시키며 대장암과 같은 다른 질환의 위험성 역시 감소시키느로 보인다. 그래서 주피터 임상시험에 따르면 LDL 콜레스테롤은 낮고 CRP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 크레스토라는 스타틴 체제를 처방했더니 2년 만에 심장마비, 뇌졸중,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LDL 콜레스테롤과 CRP 수치가 낮은 사람들에게 같은 스타틴 계열의 약을 처방한다는 연구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 두 연구 결과의 차이는 높은 CRP 수치를 낮추는 것이 심장질환의 위험성이나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데 모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항염증제 아스피린은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대장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경제적으로 발전했거나 소화된 또 연구자들은 오메가3 지방산, 건강에 좋은 기름, 채소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류마티즈, 또 루푸스, 당뇨병 관련 또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골다공증은 만성염증이 원인이 되어서 발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골다공증이나 뼈가 가늘어지는 증상은 노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게 특히 잘 생긴다. 처음에는 골다공증의 여성의 에스트로겐 분비가 끊겨서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폐경기 이전의 여성들도 난소를 제거하면 수술적인 폐경기가 오게 되는데 이때 염증세포가 즉각적으로 증가했으며 뼈도 가늘어졌다.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공개되면서 위 목록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염증이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학자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적상동맥경화, 류마티즘, 간경변, 간질성 폐질환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
폭풍우소의 성냥불. 면역체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수천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많은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 책에서는 그 중에 몇 가지 구성 요소만 다룰 뿐이다. 면역체계는 수천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특화된 백혈구를 매우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백혈구는 침입하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비정상 세포를 없애기 위해 독성 화학물질로 무장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정상적인 세포는 공격하지 않을 만큼 엄청 똑똑하다. 그래서 반짝 유행으로 돈을 버는 업자들은 단 하나의 열쇠로 체외적 건강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는 그릇된 사실을 퍼뜨린다. 예를 들어서 식단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줄이라고 하거나 어떤 이상한 보제를 섭취하라고 하거나 뱃살을 빼기 위한 잇몸 일으키를 하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족이나 항산화제 같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좋은 것들조차도 좋은 식욕으로 해석해서 장사 수단을 하고 있다. 이런 번쩍 유행, 체적 건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생활방식의 광범위한 변화와 같은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만성질환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전술은 참으로 다양하고 많아 보이지만 사실 간단하고 쉽다. 생활습관을 변화시키고 좋은 식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무엇이 면역체계를 끊임없이 과작동하도록 만드나? 이제 당신은 만성염증이 우리의 행동이나 습관과 연관되어 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과다한 단당류 섭취, 단당류는 과당은 특히 CRP 수치를 올린다. 과도한 트랜스 지방산 섭취가 또한 그렇고 과다한 콜레스테롤 섭취, 인슐린 민감성을 올릴 수 있다. 오염됨식 생활 역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 살충제, 호르몬 같은 화학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한 17가지 실천 방안은 위험 요소를 일단 제거해야 되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또 운동을 하고 복합 비타민 보호와 항산화 가공식품을 필요하고 일반적인 패스트푸드를 하고 이렇게 영양제 적당한 양 비타민 D 잠을 자자고 의사 상담하고 등등 일반적인 이야기네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건강과 뉴트리 제네틱스와 뉴트리 지노믹스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 그 정도로 하고